천둥 번개가 치는 추운 밤이었다. 누구야? 이오키가 문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다. 아이들이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온 몸이 비에 젖어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도 일어설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하루의 다정한 동행이 되는 사연 담은 창가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오키 할머니는 76억으로 가족의 진짜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춘천의 새벽 4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이 가슴 저린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비용이 들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이오키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63세의 무릎이 침대에서 일어서는 것조차 버거워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오늘도 시장에 나가야 했다. 김밥을 말아야 했고 미역국을 끓여야 했다. 춘천의 재래시장 한 구석 2평도 안 되는 좁은 김밥 가게. 그곳이 이오키의 세계였다. 아줌마, 김밥 2줄만 싸주세요. 네,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하루 종일 서서 김밥을 말고 미역국을 끓이고 손님들의 성화를 듣는다. 하루 매출 좋은 날 20만 원, 나쁜 날 10만 원. 재료비와 자리세를 빼면 손에 남는 건 얼마 안 되었다. 24년 전 남편 이성우가 공장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이오키의 시계는 멈춰버렸다. 아니, 더 빨리 돌기 시작했다고 해야 맞을까? 엄마, 배고파. 엄마, 친구들은 다 새 운동화 신는데. 그때 큰아들 준서는 중학생, 딸 나연이는 초등학생이었다. 이오키는 그 아이들 앞에서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다. 울 시간도, 울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다.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그렇게 24년이 흘렀다. 준서는 이제 IT 회사 과장이 되어 판교에 살고 있었다. 며느리 민지와 함께 아들 민준이를 키우며 중산층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나연이는 간호사가 되어 인천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홀로 살고 있었다. 둘 다 반듯하게 자란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다. 마치 짐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특히 명절 때면 더욱 확연해졌다. 엄마, 이번 추석에는 나연이네서 하는 게 어때요? 저희는 아이 학원도 있고. 오빠, 나는 원룸인데 어떻게 해? 그냥 엄마 집에서 하자. 엄마 집은 자고 오기에 너무 좁잖아. 그리고 교통도 불편하고. 결국 매번 이오키가 좁은 집에서 혼자 명절 준비를 해왔다. 아이들은 형식적으로 와서 밥만 먹고 급히 돌아갔다. 내가 언제부터 이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오키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내가 예민한 거겠지? 아이들도 바쁘고 힘든데. 그런데 작년 가을 이오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다. 9. 대한산업공장부지 토지 수용 보상 통지서. 이오키는 그 우편물을 받자마자 손이 덜덜 떨렸다. 남편이 운영하던 경기도 화성의 공장, 남편이 사고로 죽고 오래 방치된 그 공장이 도시개발이 되면서 토지 수용 보상금이 나온다는 내용이었다. 토지 보상금 58억 원,
시설 보상금 18억 7천만 원, 합계 76억 7천만 원. 이오키는 그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세어봤다. 76억. 76억이라고? 김밥 한 줄이 3,000원. 76억이면 김밥 몇백만 개를 팔아야 하는 돈이었다. 하루에 100개씩 팔아도 70년 넘게 걸리는 돈이었다. 그날 밤 이오키는 새벽 동이 틀 때까지 단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들에게 말해야 할까?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내가 이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아이들이 나를 다르게 대할까? 그 순간 무서운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지금까지 아이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 혹시 내가 가난해서 그랬던 건 아닐까? 이오키는 결심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먼저 확인해 보자. 비가 올 때 누가 우산을 건네주는지 말이다. 3일 후 이오키는 일부러 비가 오는 날을 골라 준선의 집을 찾아갔다. 평소와 똑같은 차림으로 낡은 운동화, 헌 우비, 오래된 가방까지 그대로 메고 판교 신도시 아파트 32평. 이오키에게는 궁전 같은 집이었다. 민지가 문을 열어주었다. 어머니? 어떻게 갑자기? 연락도 없이. 문을 열자마자 며느리 민지의 첫 마디였다. 반가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황하는 표정이었다. 아, 우비 좀. 물이 뚝뚝 떨어져요. 비싼 러그가 있어서. 거실에 발을 디디기도 전에 민지는 제일 먼저 바닥부터 걱정했다. 흠뻑 젖은 이오키보다 비싼 러그가 더 중요했다. 어서 들어와요. 그런데 다음번에는 미리 연락 좀 주세요. 오늘 민준이 학원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서 바빠요. 거실 소파는 수입 가죽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아이의 학원 안내서가 가득했다. 영어학원, 수학학원, 코딩학원, 바이올린, 한 달 학원비만 200만 원이 넘어 보였다. 준서는 집에 오고 있는 중이에요. 곧 도착할 거예요. 며느리 민지가 말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준서가 들어왔다. 엄마, 어떻게 갑자기? 아, 비 많이 오는데 힘드셨겠네요. 인사는 형식적이었다. 그리고 곧바로 시계를 확인했다. 엄마, 죄송한데 오늘은 진짜 바빠서. 민준이 학원 OT에 꼭 가야 하거든요. 월 200만 원짜리 학원인데 빠지면 안 되잖아요. 200만 원. 이오키의 한 달 수입보다 많은 돈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 배달 음식이 도착했다. 한 개당 4만 원짜리 도시락이었다. 어머님,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이 도시락도 예전에는 3만 원대였는데 저희는 그래도 어떻게든 살긴 사니까. 다행히 준서 씨 회사가 안정적이어서요. 그런데 대화의 주제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런데 어머님, 혹시 보험료는 잘 내고 계세요? 요즘 의료비가 장난 아니어서 보험은 해약하지 마세요. 응, 내고 있어. 그리고, 이런 얘기하긴 그렇지만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미리미리 준비할 것들이 있잖아요? 며느리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상속세 같은 것도 미리 알아봐야 하고 혹시 어머님이 정리하실 통장이나 부동산 같은 게 있으면 미리 알려주세요. 이오키는 깜짝 놀랐다. 통장? 부동산? 아, 아니에요. 큰 건 아니더라도 요즘은 조금이라도 미리 정리해야 세금 문제가 없더라고요. 준서가 거들었다. 엄마, 민지 말이 맞아요. 가족끼리 이런 얘기하는 게 어색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일이잖아요. 효도가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이런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도 효도죠. 그 순간 이오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들이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것은 안부가 아니었다. 걱정도 아니었다. 바로 돈이었다. 자신이 죽었을 때 얼마나 물려받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었던 것이다. 엄마, 뭔가 표정이 안 좋으신데?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아프냐고? 아프지 않을 수가 있나? 아니야, 괜찮아. 이오키는 일어나서 젖은 우비를 다시 입었다. 이제 가볼게. 엄마,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 알았다. 너희들 바쁜데 갑자기 와서 미안하다. 준서의 집을 다시 나올 때는 아까보다 더욱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세찬 빗줄기 사이로 갑자기 서름이 북받쳐 눈물이 흘렀다. 그날 저녁 이오키는 비를 맞으며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다. 우산은 아무도 건네주지 않았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이오키는 생각했다. 20여 년 동안 내가 뭘 한 걸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운 거지? 그날 밤 이오키는 또 한 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일주일 후, 이번에는 인천에 사는 딸 나연이를 찾아갔다. 역시 비가 오는 날이었다. 그리고 역시 같은 차림이었다. 인천 부평구 열평 남짓 원룸. 나연이가 사는 집이었다. 결혼은 아직 안 하고 혼자 간호사 일을 하는 나연이 월급에서 대출이자 생활비를 빼면 아직 저축할 돈은 거의 없었다. 밤 9시가 다 되었다. 나연이는 교대 근무를 마치고 막 집에 돌아온 참이었다. 엄마? 이오키를 보자마자 나연이는 엄마의 젖은 손을 먼저 잡았다. 엄마, 비 오는 날에 왜 연락도 없이 왔어? 손이 얼음장이네. 그러더니 집에 들어가자마자 급히 수건과 갈아입을 옷을 가져다 주었다. 엄마 손에 상처 또 터졌네. 왜 약 안 발라? 기다려. 내가 소독약 가져올게. 좁은 원룸이지만 나연이는 엄마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놓고 있었다. 방 한쪽에 작은 이불 한 채와 베개가 항상 준비되어 있었다. 엄마, 연락도 없이 오면 어떻게 해? 내가 병원에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 하지만 그 말투에는 원망이 아니라 걱정이 가득했다. 배고프지? 라면 끓여줄게. 옷 갈아입고 있어, 엄마. 원룸의 미니 부엌에서 나연이가 라면을 끓였다. 그런데 라면에 계란을 3개나 넣고 팥까지 썰어 넣었다. 나연아, 계란이 비싼데 3개나?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가 영양실조로 쓰러지면 내가 더 걱정돼. 그날 나연이가 끓여준 라면은 유난히 맛있게 느껴졌다. 그리고 나연이는 자신의 옷장에서 두꺼운 새 양말 한 켤레를 꺼내왔다. 엄마, 이거 신어. 구멍 난 양말 신고 다니면 발 얼어. 이오키의 양말에 구멍이 난 걸 본 것이다. 나연아, 양말은 너 신어 엄만 괜찮아. 엄마, 나도 돈 벌고 있잖아. 엄마 양말 하나 못 사주겠어? 하지만 이오키는 끝내 양말은 받지 않았다. 그날 밤 나연이와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엄마, 요즘 시장 일 어때?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 아직 할만해. 그래도. 엄마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잖아.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 그래, 말이라도 고맙다. 하지만 나연이는 진심이었다. 엄마, 내가 수당 좀 더 받으면 엄마 병원비라도 낼 수 있을 것 같아. 무릎 주사도 맞고 영양제도 드시고. 그때 나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엄마, 혹시 생활비 부족하면 언제든 말해. 내가 조금씩이라도 드릴게. 그리고
명절 준비 때 쓸 돈도 내가 보탤게. 엄마 혼자 다 하지 말고. 준선회에서는 이오키가 얼마나 가진 게 있는지 물어봤는데, 나연이는 자신이 없는 돈을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엄마를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이오키는 오랜만에 깊이 잠이 들었다. 이른 새벽, 나연이보다 먼저 일어난 이오키는 소파에 몸을 기댄 채 잠들어 있는 딸을 보았다. 딸이 버리라고 했지만 버리지 말라고 한 구멍난 양말을 내가 자는 동안 꿰매어 놓았다. 이오키는 그 양말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우산을 건넨 건 이 아이였다. 다음 주 월요일, 이오키는 춘천농협을 찾았다. 손에는 76억 7천만 원 보상금 관련 서류와 파란 도장이 들려 있었다. 어머님,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큰 돈을? 농협 직원도 놀란 표정이었다. 이오키가 내놓은 계획이 너무 파격적이었기 때문이다. 76억 7천만 원을 이렇게 나누겠다는 것이었다. 25억 독거노인 의료지원 및 복지관 운영기금 지원, 20억 열악한 공장들의 산업안전용품 관련 지원 사업, 31억 7천 여유자금 및 나연이 창업자금. 준서에게는 단 한 푼도 없었다. 어머님, 혹시 가족분들과 상의는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상의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런 큰 결정을 제 돈이니까 제가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꾹 도장을 누르는 순간 이오키의 마음은 결정되었다. 농협에서 나오는 길에 예전에 이웃이었던 양만호 할아버지를 만났다. 오키야, 여기서 만나다니 반갑네? 오랜만이야. 화성에는 다시 안 오는 거야? 그냥 아직은 춘천에 좀 더 있고 싶어요. 오늘은 농협에 좀 정리할 게 있어서 나왔어요. 혹시 무슨 일 난 거 아니지? 양만호 할아버지는 같은 춘천 사람인데 25년 전부터 화성에 살 때 이오키의 이웃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아이들이 아팠을 때도 항상 도와준 사람이었는데 우연히 고향에서 만났다. 만호 오라버니, 근데 여긴 어쩐 일이세요? 응. 오랜만에 고향에 모임이 있어서 내려왔어. 내일 올라갈 거야. 오라버니,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갑자기 큰 돈이 생긴다면 그걸 가족들에게 바로 알려주실 건가요? 갑자기 무슨 일인데 그래? 그런 걸 물어보고. 글쎄. 가족이니까 당연히 알려줘야지.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이 달라질까봐 걱정되어서요. 양만호 할아버지가 잠깐 생각하더니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오키야, 내가 오래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 돈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야. 원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지. 평소에는 숨겨져 있던 게 드러나는 거라고. 그 말이 이오키의 결심을 더욱 굳혔다. 그날 저녁 이오키는 혼자 앉아서 편지 2통을 썼다. 하나는 준서에게, 하나는 나연이에게. 준서에게 보내는 편지. 아들아, 엄마가 너를 시험했다. 미안하다. 하지만 너도 엄마를 시험했잖니. 20여 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가진 게 있는지, 엄마한테서 뭘 얻을 수 있는지만 생각했지. 진짜 엄마 마음은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어. 엄마는 이제 알겠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이야. 나연이에게 보내는 편지. 나라? 엄마가 큰 돈이 생겼어. 하지만 그 돈보다 더 큰 보물을 이미 가지고 있었구나. 바로 너 같은 딸 말이야. 이 돈으로 내 꿈을 펼쳐보렴.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열흘 후 이오키는 다시 판교를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백화점에서 산 고급 코트를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비싼 구두를 신었다. 어머니! 오늘은 뭔가 완전히 달라 보이시는데요? 민지의 반응이 180도 달라졌다.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노골적이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이번에는 러그 걱정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새 슬리퍼까지 내어주었다. 어머니, 어디서 쇼핑하고 오셨어요? 코트가 정말 멋있어요. 브랜드가 뭐예요? 그냥 백화점에서. 백화점이요? 어머님이 백화점에서 쇼핑을. 와, 대박이에요. 준서도 이어서 얘기했다. 엄마, 와, 완전 달라 보이시는데요? 뭔가 좋은 일 있으셨어요? 그리고는 민지와 눈빛을 주고받았다. 뭔가 있나 보다는 표정이었다. 엄마, 목마르지 않으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민지야, 좋은 차 좀 내와. 아니지, 커피로 할까요? 엄마, 커피 드실래요? 아니면 홍삼차? 준서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지난번에는 시계만 보며 바쁘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충분한 듯했다. 엄마, 지난번에는 정말 죄송했어요.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엄마한테 너무 무뚝뚝하게 대했죠? 민지도 거들었다.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너무 바쁘다고 핑계대면서 어머님께 소홀했어요. 그런데 대화가 이상한 방향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어머님, 오늘 정말 멋있으세요. 혹시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좋은 일? 그러니까 갑자기 쇼핑도 하시고 옷도 새로 사시고 뭔가 여유가 생기신 것 같아서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혹시? 시장 장사 말고 다른 수입이라도 생기신 건 아니죠? 이오키는 빙긋 웃었다. 왜 그렇게 생각해? 그냥 엄마가 갑자기 달라지셨잖아요. 뭔가 여유로워 보이시고.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누구지? 문을 열어보니 양만우 오라버니였다. 오라버니와는 어제 내가 여기에 올 거라고 통화를 했었는데 무슨 일인지 오늘 여기로 온 것이었다. 손에는 커다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오키야, 너 여기 있었구나. 찾고 있었어. 만우 오라버니가 왜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일단 들어오셔서 앉으세요. 그래, 오라버니, 일단 와서 앉으세요. 아니, 오키야. 갑자기 엄청난 기부금이 들어왔다고 노인복지관에서 난리가 났어. 복지관 운영기금 지원으로 5억이나 들어와서 아주 난리도 아니야. 거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5억이요? 민지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래, 5억. 동네 노인복지관 직원들이 난리 났어. 누가 이런 큰 기부를 했을까 하면서. 양만우 할아버지가 이오키를 보며 얘기를 이어갔다. 오키야, 오늘 여기 온다는 얘기를 듣고 전화했는데 통화가 안 돼서 마침 감사장도 나온 김에 얼굴도 볼 겸 직접 전해주려고 여기까지 왔지. 이오키가 조용히 대답했다. 전화기가 가방 안에 진동으로 있어서 못 들었나 봐요. 아무튼 여기서 만나서 다행이야. 감사장을 직접 전달해 줄 수 있어서. 그 한마디에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준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엄마, 설마 엄마가? 이오키가 차분히 말했다. 그래, 내가 기부했어. 너희 아버지가 일하던 토지 수용 공장 재개발 보상금이야. 그 돈으로 전국 복지관에도 25억을 기부하고 또 열악한 공장들을 돕는 일에 20억을 쓰기로 했어. 민지의 목소리가 나지막히 떨려왔다. 어머니, 보상금을 기부를요?
준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엄마, 그런 큰 돈이 있으시면서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말하면 뭐하니? 어차피 너희는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만 궁금했잖아. 그 순간 준서와 민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자신들이 그동안 어떻게 행동했는지 깨달은 것이다. 어머님. 그럼 저희가 응. 너희가 지난번에 물어본 거 기억하지? 내가 정리할 통장이 있는지, 상속세는 어떻게 준비할 건지. 이오키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렇지? 다음 날 이오키는 인천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나연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차례였다. 나연이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있었다. 먼 곳에서 오는 엄마 이오키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엄마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엄마, 먼 곳에서 오느라 고생했어. 엄마 뭔가 달라 보여. 옷도 새로 샀네. 이오키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연아, 엄마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 앉아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나연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았다. 엄마,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아픈 건 아니고. 이오키는 차근차근 모든 얘기를 해주었다. 76억의 보상금 얘기, 준선회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자신이 내린 결정까지. 나연이는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엄마가 그런 큰 돈이 있으면서도 내가 생활비 드린다고 할 때, 치료비 내겠다고 할 때, 그게 너의 마음이었잖아. 엄마, 미안해요. 나도 혹시 오빠처럼 했을지 몰라요. 만약 처음부터 알았다면. 그때 이오키가 나연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나연아, 엄마는 이미 확인했어. 내가 어떤 아이인지. 엄마, 너는 엄마가 가난할 때도, 아플 때도, 힘들어할 때도 항상 엄마 편이었어. 그게 진짜 사랑이란다. 이오키는 나연이에게 작은 통장 하나를 건네주었다. 이게 뭐예요? 내 꿈을 위한 돈이야. 내가 하고 싶다던 일. 기억하지? 사람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다던 거. 나연이가 통장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다. 5억 원이 들어있었다. 엄마, 이런 큰 돈을 나는 받을 수 없어요. 왜? 오빠도 있는데, 오빠는 뭐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런 큰 돈을 혼자, 준서는 신경 쓰지 마. 그 아이는 다른 걸 더 소중하게 생각하더라. 나연이가 물었다. 엄마, 오빠한테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솔직히 말해줄 거야. 엄마가 76억을 어떻게 썼는지 말이야. 한 달 후,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바람도 세차게 불었다. 폭풍이 지나가는 밤이었다. 그런데 밤 10시가 넘어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이오키가 문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다. 준서와 민지가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엄마, 죄송합니다. 준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온 몸이 비에 젖어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도 일어설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야, 이것들아, 얼른 일어서. 추운데 감기 걸리겠다. 안 됩니다.
엄마한테 진짜 사과하고 들어갈 거예요. 민지도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못된 자식들이에요. 얘들아, 일단 들어와. 감기 걸린다고. 하지만 준서가 고개를 저었다. 엄마, 회사에서 희망퇴직 공문이 나왔어요. 뭐? 구조조정이에요. 제가 명단에 들어갔어요. 이오키의 얼굴이 굳어졌다. 언제부터? 한 달 전부터 소문이 돌았는데 확정된 건 일주일 전이에요.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준서가 고개를 들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저는 엄마 앞에서 항상 잘난 아들이고 싶었어요. 성공한 아들, 든든한 아들.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어요. 민지가 이어서 말했다. 어머님, 사실 저희 대출이 너무 많아요. 집 대출, 차 대출, 민준이 학원비까지. 준서 씨 월급이 끊기면 저희는 그래서 엄마 돈이 궁금했던 거야? 준서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는 엄마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엄마한테서 뭔가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관심을 가진 거였어요. 그것도 엄마가 가난할 때는 관심도 없다가 돈이 있을 것 같으니까 갑자기 관심을 보인 거고.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 순간 이오키는 우산 2개를 꺼내서 아이들에게 건네주었다. 일어서거라. 우산부터 써. 엄마, 비 올 때 우산 건네주는 게 가족이란다. 엄마는 그저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을 뿐이야. 준서가 우산을 받으며 물었다. 엄마, 그럼 이제 저희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용서는 무슨. 이오키는 아이들을 들어오라고 한 후 작은 봉투 하나를 준서에게 건네주었다. 편지였다. 준서야, 엄마가 76억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한 생각은 이 돈을 아이들과 나누고 싶다였어. 하지만 너는 엄마를 한 사람으로서 보지 않았구나. 돈을 가진 사람, 뭔가를 물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만 봤어. 20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는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지. 엄마 마음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 이 돈은 이제 너희 몫이 아니야. 엄마는 이미 선택했어.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준 사람들에게 주기로 말이야. 하지만 아들아, 엄마는 여전히 널 사랑해. 다만 이제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배우렴. 돈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사랑을 말이야. 준서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엄마, 저 정말 바뀔게요. 진짜 엄마 아들이 될게요. 말로는 쉽지. 아니에요.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아들이 될게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누었다. 서로의 아픔, 어려움, 그리고 정말 속마음까지. 석 달 후, 인천 부평구 골목에 작은 식당이 하나 생겼다. 나연이네 건강밥상. 간호사 출신답게 영양을 꼼꼼히 따진 저염식 반찬들. 제철 재료로 만든 집밥 메뉴들. 첫날부터 동네 주민들이 줄을 섰다. 여기 사장님이 간호사였대요. 그러게, 음식도 짜지 않고 정말 건강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식자재 유통업을 하는 정상민이라는 30대 후반의 남자였다. 사장님, 간호사 출신이시라고 들었는데 음식에 대한 철학이 남다르시네요. 그냥 아픈 사람들을 많이 봐서요.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거든요.
저희가 저염 소금이랑 산지직송 유기농 채소를 공급해 드릴게요. 좋은 재료로 좋은 음식 만드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나연이가 웃으며 대답했다. 너무 감사해요. 좋은 재료들은 앞으로 잘 부탁해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이오키의 마음은 즐거웠다. 1년이 지났다. 나연이의 건강 밥상은 이제 인천에서 유명한 맛집으로 소문이 났다. 그리고 정상민 씨와의 사이도 좋은 소식이 있을 예정이었다. 엄마, 상민 오빠랑 벌써 한 달 뒤면 곧 결혼식이야. 그래, 시간이 빨리 가네. 상민이가 이제 진짜 사위가 되는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도와주셔서 이 일도 시작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상민 오빠와도 만날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준서는 어떻게 되었을까? 희망퇴직을 당한 후 한동안 방황을 했다. 하지만 결국 사회적 기업 IT팀으로 이직했다. 월급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다. 복지관 배식 시스템, 독거노인 안전 확인 및 장애인 일자리 돕기 프로그램. 이오키가 기부한 돈으로 운영되는 시설들의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 엄마, 제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도움을 받고 계세요. 그래? 잘 되었구나. 네. 그런데 후원자 명단을 보니까 이오키라는 이름이 정말 많더라고요. 전국 방방곡곡에. 이오키는 웃었다. 지난 1년 동안 전국 각지의 복지관 등에 조용히 기부를 계속해왔던 것이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많은 곳에. 며느리 민지도 달라졌다. 명품과 사교 모임에만 관심이 있던 그녀가 이제는 동네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봉사하고 있었다. 어머님 덕분에 제가 진짜 의미 있는 일이 뭔지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준서가 찾아와 조심스럽게 물어왔다. 엄마, 혹시 저희한테도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회? 저희도 엄마가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싶어요. 돈은 없지만 마음이라도. 이오키는 오랫동안 준서를 바라보았다. 진심이니? 네. 정말 진심이에요. 그때 이오키가 작은 통장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다. 사실 너희를 위해서 남겨둔 게 있어. 엄마, 5억이야. 너희가 정말 바뀌면 주려고 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요? 앞으로도 지금의 변화된 마음의 초심을 잃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도우면서 살도록 해. 준서가 눈을 빛냈다. 정말요? 정말 저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1년 동안 지켜봤어. 너희가 정말 바뀌었구나. 그날부터 준서 가족도 이오키의 나눔과 봉사활동에도 동참하기 시작했다. 첫 연탄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준서는 틈틈이 연탄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였고 나눔의 기쁨을 조금씩 알게 된 준선의 부부는 그 외에도 다른 봉사활동들도 하기 시작했다. 다음해 봄날 전에 남편과 살던 근처인 경기도 화성의 동탄으로 이사 온 이오키의 집. 이사 후 집들이 준비로 요리가 한창이었다.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오키는 말했다. 내가 너희한테 물려준 진짜 유산이 뭔지 아니? 돈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가르침 아닌가요? 맞아. 돈이 우선순위가 아니야. 이오키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자식들에게 말했다. 서로 돌보는 마음,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비가 올 때 우산 하나 건네줄 수 있는 따뜻함. 그게 진짜 유산이란다. 나연이가 물었다. 엄마, 후회 안 하세요? 76억이라는 큰 돈을. 후회, 전혀. 이 돈 덕분에 내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잖아. 그리고 진짜 사랑이 뭔지도 가르쳐 줄 수 있었고.
준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저 같은 못난 아들도 야, 이놈아. 넌 내 아들이잖아. 엄마가 어떻게 포기해? 경기도 화성으로 다시 이사를 온 이오키는 이제는 김밥 장사를 하지 않는다. 지금은 성우안전 사무실에서 열악한 공장의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지원 사업 일을 하고 있다. 남편의 이름을 딴 이 기금은 이제 열악한 환경을 가진 공장들을 위한 안전용품들을 지원하고 있다. 어제 나연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저 임신했어요. 허니문 베이비예요. 정말? 축하한다. 엄마가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 예쁜 손주가 한 명 더 생긴다니 너무 기쁘구나. 준서도 요즘 바쁘다.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이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출장이 많아졌다. 하지만 매주 한 번은 꼭 이오키에게 안부 전화를 한다. 엄마, 부산 복지관에도 이오키라는 후원자가 있던데요? 설마 엄마 아니죠? 글쎄, 오키라는 이름이 흔한가 보지. 오늘은 날씨가 참 좋다. 이오키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76억이라는 큰 돈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아이들과 나누고 싶다였다. 하지만 그 돈은 결국 더 큰 나눔의 시작이 되었다. 비가 올 때 우산을 건네주는 사람과 값비싼 러그부터 걱정하는 사람. 그 작은 차이가 가족을 살리기도 하고 잃게도 만든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가족 때문에 마음 아픈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돈 때문에, 체면 때문에, 오해 때문에 서로 멀어진 가족들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가족은 조건이 없습니다. 가진 게 있을 때만 좋은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들에게 작은 우산 하나 건네보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어린 눈빛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괜찮아? 힘들지? 오늘 하루 어땠어? 고생 많았네. 이런 작은 말들이 바로 여러분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정말 큰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의 가족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때 진짜 사랑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오키 할머니 같은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도록 하는 큰 힘입니다.